안녕하십니까. 생활스위침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인병 중에 가장 흔한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혈압 하면 또 따라서 생각나는 게 저혈압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난 시간 고혈압에 대한 위치는 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저혈압인데요. 그 혈압을 얼마에서 저혈압의 정의를 내리느냐, 이런 것도 좀 약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최고 혈압이 100 이하이고 최저 혈압이 60 정도 되는 이런 혈압을 이제 저혈압이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의 경계선은 최고 혈압이 140 이상이었고 최저 혈압이 90 이상이었어요. 이때는 고혈압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저혈압은 최저 혈압이 이제 낮고 최고 혈압이 100 이하로 갈 때, 이렇게 될 때 이제 저혈압이 기준이 되겠는데요. 보통 내가 저혈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또는 고혈압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다가 한번 측정으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혈압은 어쩌다 한번 측정한 것으로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며칠 동안 측정하신 후에 그 혈압의 그 오르내림을 잘 판독해서 자신의 혈압이 얼마다라고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자기의 혈압이 저혈압군이거나 고혈압군에 들었을 때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저혈압은 보통 이제 고혈압은 뒷골이 땡긴다든지 목이 뻣뻣해진다든지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지럽다든지 이런 현상을 많이 호소하지만, 저혈압은 그런 증상도 있으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현기증이에요. 어지럼증. 그리고 수족이 차가운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미슥미슥하고 두근거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단 오른다든지 조금만 빨리 뛴다든지 이러면은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혈압군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많이 나타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못 일어날 만큼 이제 기운이 없고 권태감이 많죠. 자, 이런 분들은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압의 변화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혈압이다 그러면은 누웠다 일어서서 하는 행동을 할 때는 서서히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자, 어쨌든 이런 저혈압군을 관리할 때도 물론 이제 병원의 어떤 지시를 따르는 것도 좋겠지만은 꽤 오랫동안 이것도 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혈압은 고혈압에 비해서 위험인자가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더더군다나 여성들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저혈압을 유지하다가 어떤 상황, 신장이 나빠진다거나 부종이 아주 심해졌을 때 갑자기 고혈압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험을 순식간에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저혈압을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혈압을 관리하려면 우선 자신의 혈압을 측정을 이제 규칙적으로 해서 알아두신 다음에 관리를 하시는데, 부종이 심하게 되면 앞 시간에 고혈압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혈압이라 하더라도 염분은 좋은 그런 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는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에서 수지요법에서 이제 또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같은 위치의 자리가 있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저혈압만이 갖는 특성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손을 보시면서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손에서 A1번의 위치는 아마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은 벌써 다 익혀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과 손목과 만나는 주름에서 5mm 된다는 거요. 올라오신 점. 그래서 A1번과 16번을 추월하시고 8번을 하셔서 12번 여기까지 하시고, 이게 7등분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7등분 하셔갖고 남성들이 저혈압이라면 3번을 취하시고요. 여성들은 4번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같이 취혈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A1번, 3번,
또는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8번, 12번, 16번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가슴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치열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에서 그 K9번 자리를 치열하시는데 이 자리는 가슴 답답함을 풀어주면서 그 미습거림 있죠. 그 울렁거림, 미습거림 이런 것을 해결해줘요. 자, 그 자리가 K9번인데 네 번째 손가락의 3절 중앙에서 쭉 이어서 내려서 2절 아랫무늬 중앙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으신 다음에 4등분을 하셔가지고 3절에서부터 4분의 1을 내려오시게 됩니다. 자, 이 자리가 K9번이라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가슴 답답함이라든지 가슴 불쾌감 또는 가슴 두근두근두근 할 때 진정시켜주는 자리죠. 그래서 이 위치를 쓰시면서 이 한 열만 쓰시는 것도 좋지만 F4번이라는 자리를 같이 쓰시면 더 좋아요. F4번은 오지, 즉 새끼손가락에서 손톱 밑과 3절 중앙을 쭉 이렇게 이으세요. 이으셔가지고 전체를 4등분을 하셔서 3절에서부터 4분의 1 올라가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1번하고 3번 또는 4번, 6번, 8번, 12번, 16번, 18번, K9, F4번이 됩니다. 이 자리를 이제 침을 놓거나 뜸을 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그 증상을 갖는 자리를 추가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 위치는 대체적으로 A1번에서 12번까지는 뜸을 활용하시고 16번, 18번부터 K9, F4까지 다 쓰실 때는 침이나 서한봉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뜸은 고혈압과 저혈압이 거의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서 보통 이제 고혈압에서는 후두통을 많이 호소하지만은 저혈압에서는 이제 후두통과 그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편두통을 많이 호소해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다가 그 후두통과 편두통을 같이 해소해주고 싶을 때는 그 위치를 이제 같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두통 시간에 편두통과 전두통과 이런 것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두통의 위치를 말씀드리면서 그 두통의 후두통이나 편두통의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지요법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 중에서 이 앞부분이 이제 얼굴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코가 되니까 그 윗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전두통입니다. 뭐 앞머리 아플 때 많이 눌러서 아픈 자리를 쓰시는 거고 당연히 이 양쪽 옆이 편두통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왼손의 경우는 이쪽이 왼쪽이 되니까 왼쪽 편두통일 때 찾아서 쓰시고 왼손에서 이게 왼쪽이라면 이건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편두통일 때는 이쪽에서 아픈 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두통은 이 부위가 되고 편두통은 이 부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두통은 고혈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톱 아랫부분, 이 3절매리까지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혈압이 되실 때 만약에 편두통이 온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치에다가 편두통의 자리를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고혈압과 같이 저혈압임에도 불구하고 후두통이 발생을 된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위치에다가 이 자리를 추가를 해서 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서 역시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심장과 항상 관계를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심기맥 위치를 또 쓰는데 이 위치는 고혈압에서 썼던 위치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G15번의 위치와 G7번의 위치를 이제 같이 쓰시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A1번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자, A1번과 A16번 익혀두셨죠? 딱 가운데 A8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또는 이제 남성일 경우에는 3번, 여성일 경우에는 4번을 넣으시는 게 더 좋고요. 역시 또 6번이 빠졌는데요. 6번의 위치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
이 18번 자리를 같이 넣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또 미습거리거나 현기증 나고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K9번 자리를 취하시는데요. 이 K9번의 위치는 3절, 사지의 3절 중앙과 2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4분의 1 내려오는 자리가 되겠고요. F4번은 오지, 5번째 손가락의 3절 중앙과 손톱 밑뿌리까지 쭉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에서 4분의 1 올라간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 전부 다 이용하실 때는 침이라든지 또는 서한봉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뜸을 이용하실 때는 1번에서부터 이제 16번까지 여기까지를 12번까지 12번, 16번 하셔도 관계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12번까지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1번에서 12번까지를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에 활용을 하시면서 심기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심기맥. 이 심기맥에서는 고혈압과 조금 위치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 중에 G11번이 고혈압에 썼던 자리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G15번 자리가 돼요. 이 G15번 자리가 신장의 급성일 때 사혈했던 그 자리가 되겠는데요. 이 위치와 G7번은 여기서부터 능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2절 아랫무늬 와 만나는 점이 G7번입니다. 그래서 이 점과 여기 윗점을 씁니다. 저혈압일 때는 이 두 점을 쓰시면서 이 저혈압은 신장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저혈압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종의 증상을 같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종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종을 해결해 주실 때는 신기맥을 이용합니다. 콩팥, 신기맥이요. 그래서 그 신기맥 점 중에서 여러 점을 쓰셔도 되겠지만은 J7번이라는 자리를 쓰게 돼요. 그러면은 G15번, G7번은 신기맥 사지에 있고요. J7번은 오지에 있죠. 그래서 이 세 점을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위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위치를 보시면은 저혈압도 심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G15번, G7번 그러니까 사지 외측 능선이죠. 능선에서 맨 끝점이 G15번이고 그 능선을 타고 쭉 내려와서 2절과 만나는 점이 G7번이에요. 그렇죠? 이 심기맥에서 두 점을 쓰신 다음에 이 부종과 관계된 것은 콩팥, 신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신장이 이제 신기맥이 새끼손가락 외측 바깥측에서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중에서 이 메디점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J7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세 점을 저혈압 관리할 때 같이 써주시면은 부종도 해결되고 또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현기증 이런 것들이 해결이 같이 되면서 혈압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 부종이 심한 것을 가장 많이 이제 호소를 하고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해소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저혈압도 역시 고혈압과 같이 그 솔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혈관으로의 혈액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수족이 냉해지기 쉽고 또 이런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운동 많이 하시고 뜸 관리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오고 눈만 감으면 꿈꾸다가 깼는지 무슨 잠을 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피곤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면서 아주 그 권태감으로 하루 종일 나른하게 지낸다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오지에 새끼손가락에 우측의 오지가 더 좋겠습니다. 여성들이라면 이 새끼손가락에 서한반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상당히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것은 여러 증상이 있죠. 원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뭐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온다, 뭐가 불안해서 걱정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고혈압이나 그 저혈압군에서 불면증 많이 호소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그 다음 날로 연이어지면서 그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혈압, 이번 시간에 저혈압을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그 불면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은 우리가 새끼 식사하는 것처럼 중요하죠. 사람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바른 정신 활동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아주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 또 잠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너무나 긴 시간 누워있는 것도 좋지 않겠죠.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불면증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상담으로 왔는데요. 불면증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되묻습니다. 얼마나 주무십니까? 또는 얼마나 못 주무십니까? 이것을 여쭤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밤에 못 잤으니까 낮엔 자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불면증이 아니죠. 낮과 밤을 뒤바뀌어 활동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못 주무시고 밤에도 못 주무시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거, 이것이 이제 불면증입니다. 이 불면증을 가장 쉽게 해소하는 방법은 물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되겠지만은 지압봉을 한번 쥐고 주무셔 보세요. 지압봉을 쥐고 주무시면은 아주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잘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불면증은 대체적으로 간에 화가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죠. 그래서 쉽게 해소하시려면은 엄지손가락에 일지에 반지를, 서한 반지를 이용하는 거 좋겠지만은 여성들은 그 자궁 기능 또는 혈액순환에 또는 저혈압 이런 것들로 불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오지에다가 서한 반지를 이용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반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뜸이라든지 서한봉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 쿠킹 호일을 말아서 끼워도 이제 골무같이 끼워도 잠이 잘 오는데요. 신경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면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 쿠킹 호일이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잤다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이루셨으면 문제 없지만 쿠킹 호일 쓰시기가 어려우시면은 그 수지침 혈을 이용하셔서 자극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지요. 우선 제 손을 먼저 보고 그 혈을 한번 익혀보세요. 자, 여기서 손바닥 가운데가 A8번이죠. 이 8번 자리를 쓰시고요. 16번을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2분의 1자리 12번이죠. 이 12번과 16번을 같이 쓰는 이유는 기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소화불량이나 심장질환 있을 때 다 같이 잠이 안 오기가 쉽죠. 그래서 A8번, 12번, 16번을 쓰시고 가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쓰세요. 그래서 A18번이요. 이걸 쓰시면서 잠이 안 올 때 주로 이제 호소하는 것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 아픈 점 중에서 익혀두신 대로 앞머리가 아플 때는 이 자리를 추가하시고 옆머리가 아플 때는 이 자리를 추가하시고 뒷머리가 아플 때는 이 자리를 추가를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런 불면증이 심장의 기능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능선에서 G11번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능선 3절과 만나는 이 점 G11번을 쓰십니다. 이렇게 이제 A8번 12번, 16번, 18번, 그 다음에 머리 어디가 아프냐 해당 부위와 그 다음에 G11번을 쓰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쿠킹 호일을 말아달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양쪽 손에 쿠킹 호일 이렇게 말고 주무셔도 숙면을 취하시거든요. 그게 거북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방법은 쓰지 않으셔야 되죠. 어쨌든 이 A8번, 12번, 16번, 18번과 머리 부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심기맥 능선에서 G11번을 쓰시는데요. 이 위치와 아주 그 현기증이 있으시면서 불면증, 그러니까 낮에는 어지러움증, 밤에는 불면증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인 자리가 D3번이라는 자리와 N5번이라는 자리예요. 이것은 N5번 자리는 간의 기맥인데요. 간은 옛날부터 이제 혈을 주관한다, 혈을 저장한다. 이래서 간에 혈이 부족하면은 어지러움증이 온다, 빈혈이 온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N5번 자리를 간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N5번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 D3번 자리라는 이 자리는 그 대장의 기능 변비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는데도 좋은 자리가 되지만 우리 몸의 전체 기를 순환시켜주는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두 자리를 같이 쓰시면은 그 불면증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리는 차트를 보시면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익혀두셨던 A8번, 12번, 16번, 18번 위치까지 쓰시고요. 자, 이 자리가 G11번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아플 때 이 위치에서 찾아내서 쓰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N5번하고 D3번이 나와져 있는데요. 자, N5번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N5번은요, 오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내측 능선이에요. 내측 능선. 그 내측 능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3절과 만나는 점이 N5번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조절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다 N5번을 하나 더 해주시는 것이 이제 불면증 해소에 좋고요. 그 다음에 D3번은 네 번째 손가락, 바깥측 능선이 되겠는데요. 손등에서요. 그럼 이제 손톱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손톱을 이렇게 손톱 닦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각진 데가 있어요. 더 이상 못 깎아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쭉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은 내려오시다가 3절과 만나는 점. 이 점이 D3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써주시면은 아주 그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뭐 지압봉을 쥐고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쿠킹 호일을 가운데 손가락에 말아본다거나 또는 저런 방법을 써본다거나 즉 A8, 12, 16, 18번 하고 머리 부위와 그 다음에 이제 N5번과 D3번을 쓰는 방법도 있지요. 자, 이런 것을 본인한테 맞게, 나한테 맞게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보통 그 간이 나빠서 불면증, 간이 나쁘신 분은 신경이 예민해서 불면증이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엄지손가락 반지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그 간의 열 때문에 불면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특히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는 엄지손가락에 서한 반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고 여성분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꿈도 많아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이럴 때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서한 반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혈압과 고혈압에 뒤따르는 불면증까지를 여러분들이 익히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우신 것,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혈압뿐인데요. 그 저혈압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역시 저혈압에도 서암뜸이 우수하니까 혈액순환 문제니까요. 서암뜸의 위치로는 A 1번, 그 다음에 3번 또는 4번, 6번, 8번, 12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뜸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침이나 서암봉을 이용하실 때는 A1번, 3번, 4번, 6번, 8번, 12번, 16번, 18번 또 이제 심기맥선에서는 G7번, G15번, J7번을 이용하면서 J7번은 콩파 심기맥입니다. 이 자리를 활용을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후두통이나 편두통을 많이 호소하니까 이 위치를 중지 끝부분에서 맨 윗부분은 앞머리가 되겠고 뒷면의 손톱 밑은 뒷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측면은 편두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위치에서 아픈 점을 잘 확인하셔서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항상 주의하실 것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섭생 즉 음식물 섭취도 아주 중요하고 또 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지시사항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셔야만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관리가 되겠지요. 이에 따르는 불면증이 있을 때는 물론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조금 피곤하더라도 낮잠은 주무시지 말고 밤에 가능하면 자기가 잘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바로 표에서 보시면 A8번, 12번, 16번, 18번과 G11번, 그 다음에 N5번,
D3번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용하셔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 이것도 성인병 중에 아주 흔하고 관리를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당뇨를 알아보겠는데요.